자, 반갑습니다. 희망을 드리는 국어강사 김진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제 수능 끝났죠? 자, 끝나고 나서 많은 보도자료들 보시고 아마 이 강의를 듣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보도자료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학생들한테 상처를 주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요, 선생님의 어떤 출제 경향 분석은 최대한 여러분의 시선에서, 여러분의 시선이 뭐겠습니까?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수능 시험장에 느꼈던 그 떨림, 설렘, 긴장, 두려움, 이러한 체감 난이도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 경향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정말 그 전이죠. 그 전에 우리 선생님들 10개월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당당히 선 여러분들 대단히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통해서 바로 출제 경향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거죠. 오늘 시험 난이도가 어땠느냐. 우선은 9월 평가원과 비교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변별력이 전혀 없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시험은요.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평가원 시험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6월 평가원과 비교했을 때 비슷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웠다 비슷하다의 기준을 보기 위해선 당연히 1등급 원점수, 컷점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컷점수를 볼 텐데 우선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올해 수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작년 수능 1등급 컷은요 96이었습니다. 올해 6월 평가원 어려웠습니다. 94였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텐데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고요. 6월 평가원과 비슷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 수능 1등급 원점수의 컷은요 95점입니다. 자, 제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나 또 드릴게요. 원래 시험을 낸 사람은 늘 쉽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험을 푼 사람은 늘 어렵다고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올해 수능 국어 어렵지 않다. 어렵게 출제하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수능이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점수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제가 됐던 전체적인 화작문부터 독서, 문학 1번부터 45번 문제까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총평을 선생님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법과 작문은요 무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무난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풀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 세트에 2문제짜리, 3문제짜리가 출제됐었고 작문도 마찬가지였죠. 한 세트에 2문제, 3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니까 화법 작문은 한 지문에 2-3문제가 딸려 나왔고요. 지문이 긴 대신에 지문의 수를 줄여서 시간 안배에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자, 화법은 가장 기본적인 말하기의 원리를 출제했고요. 그 다음 3문제짜리에는 토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글쓰기죠. 그 작문의 어떤 과정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작문의 과정과 그 초고를 이용해서 내용의 일치, 그 다음에 올바른 문장 사용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법과 작문은 다소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수능을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저도 같이 봤는데 문법이 올해 정말 가장 큰 논란거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말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이 문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선생님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듬인데 이 11번 한 문제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리듬이 굉장히 많이 깨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11번 문제. 선생님은 계속 지켜볼 겁니다. 평가원이 어떤 답변을 할지 선생님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11번 문제 오늘 학생들이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시험이 과연 수능인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글 맞춤법 문제가 출제됐는데
기존의 문제와는 전혀 달랐던 문제였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평가원 측에서 제시했던 문법, 어떤 문제입니까? 우린 다 같이 말을 할 수 있죠. 보기 제시형의 적용과 탐구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출제한 13번 문제는 말 그대로 한글 맞춤법, 단순한 문제였죠. 마치 학교 중간 기말고사와 같은 내신 대비형 문제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약간 목소리 커졌던 이유가 뭐냐면 과연 이 수능에서 11번, 13번에 대해서 평가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정말 제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제 14번, 16번은 고전 문법이 두 문제가 출제된 점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가 AB형 공통이었죠. AB형 공통이었고 국어 사전의 완성과 관련된 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기존의 문제에서는 사전 활용하기라는 문제가 출제됐었죠. 주어진 보기에 적용 탐구하는 문제였는데 오늘 출제한 문제는 국어 사전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론 능력과 어휘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여서 굉장히 어렵게 우리 학생들이 느꼈을 겁니다. 우선 오늘 문제에서 화법 작문은 무난했지만 문법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다는 점, 또 이러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준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그 뒤에 있는 독서와 문학을 품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체감 난이도로서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화면은요, 독서입니다. 자, 이번 독서 지문 다 어려웠다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우선 독서요. 신채호의 역사관을 소재로 한 19번 문항, 지문 자체가 생소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독서 지문이 4문제가 출제됐는데, 신채호의 역사관, 인문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칸트의 미적 판단이 무슨 지문입니까? EBS 교재에서는 인문 지문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독서 지문이 어려웠다고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 B형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인문 철학 그런 지문이 2지문이나 출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채호의 역사관이라는 비연계, EBS 비연계 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과학 지문, 타원궤도의 특징에 의한 천문형상 이해라는 그런 문제였는데 26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낯선 과학 용어가 등장해서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지문은 칸트의 취미 판단도 다소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독서 이 총평을 할 때 하나, 둘, 셋, 넷, 5줄을 읽으면서 똑같이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학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학은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그쵸? 고전시와 수필이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로 우리가 6평, 9평에서 바라봤던 고전시 어땠습니까? 지문의 한 작품, 주어진 보기에 다른 고전시와 비교 출제하는 건데, 오늘 수능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전시와 수필이 함께 출제되면서 비교 감상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낡은 집과 같이 출제됐던 고향 앞에서라는 작품 이제 인터넷 수능과 연계가 됐습니다. 자, 고전소설 숙향전 엔제에 연계가 됐고요. 고전시 관동별곡은 인터넷 수능과 연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학에 대한 이 화면을 보셨고요. 다음 화면 볼 텐데 오늘의 또 가장 어려웠던 문학의 지문은 현대소설 무영탑이었습니다. AB 공통이었고요. EBS B형계 작품이었습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국어 AB형 공통 문학이었고요. 문항수도 많았고요. 문제도 다소 까다로웠습니다. 특히나 42번 문제는 무영탑과 관련된 설화, 기행문, 소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좀 오랜 시간 걸리고 체감 난이도를 많이 느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했던 화작문, 독서, 문학에 대한 문제에 대한 총평은 마무리 지을 거고요. 오늘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제 총평은요. 문법이었습니다. 문법이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 것으로 선생님이 예상하고 있고요. 독서입니다. 자, 독서는 지문이 전체적으로 길었고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낄 만한 지문이었다. 4지문 전부 다가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자, 문학이요. 문학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현대소설, 연계되지 않은 작품이 나오면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보기제 시험 33번과 현대소설 문학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에 비해 다소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월 평가원보다 다소 쉽거나 비슷했던 그런 체감 난이도를 보여줬습니다. 자, 문법과 독서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질 걸 예상하고요. 이번 수능에서 변별력의 키를 잡고 있었던 것은 문법, 독서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선생님이 준비했던 2015 수능 B형에 대한 총평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내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좀 부드럽게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학생들 10개월간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꿈을 향해서 힘겹게 달려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할 때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Girl, I gotta know how you dance like